근데 자꾸 위협운전하면서 클락션을 눈이 제가 아버지 그렇게 빨개지는 게 처음 봤어요. 와, 이 아버지 화난 모습을 내가 못 봤으니까 배터리 탁 푸시더니 그 친구한테 이제 쌩 지나가잖아요. 아버지 문을 탁 내시더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들었던, 내가 내뱉었던 그런 명대사들을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보시다시피 좀 노숙해서 아, 예. 네, 어릴 때부터 방어의식, 방어의식. 피해의식 그런 것들이 좀 인생 전반에 깔려있지 않나. 오늘 준비하신 대사 중에 맥코클 대사들이 있나요? 그런 아니겠죠? 생각 때문에 네네. 오히려 싹 배제를 시켰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유 씨는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봐도. 저는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가족들, 가족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자, 남자, 그리고 저의 또 롤모델이 누구죠? 김신영 선배님. 전국 노래자랑.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죄송한데 현우 씨랑은 계속 붙어 드시던데 네. 뭘 하시는 겁니까, 둘이서? 떡볶이를 만들었으며 네. 다음 또 약속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키스하셨나요, 두 분이서? 안타깝게도. 그래도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에 의의를 좀 둬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좀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카더와든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내 인생의 명대사, 내가 들었던 혹은 내가 내뱉었던 말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인생을 좀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게스트로 우리 김지유 씨와 이선민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운데서 보니까 노사연 씨하고 노주현 씨 같이 모시고 어려운 자리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가벼운 룰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서로의 인생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절대 웃으시면 안 됩니다. 아, 예. 네. 두 분께서는 번갈아 가면서 상황 설명과 함께 명대사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명대사의 상대방 혹은 제가 이의 제기를 한다면 추가 설명을 통해서 납득을 좀 시켜주시면 턴이 넘어가게 됩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예. 네. 선공, 후공을 좀 정해볼까요? 토마토 하시죠. 네? 토마토 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토. 마. 토. 마. 보통 토마토마에서 끝나진 않는데 토마토마에서 끝나네요. 그러면 지효님께서 먼저. 네. 네.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음식점을 하셨는데 고깃집을 하셨습니다. 되게 바쁜 가게였고요. 근데 그 날에도 정말 다른 날보다 무척 아주 바쁜 날이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테이블만 한 30개가 넘는 규모의 대형이네요. 예,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물통에 물이 이제 빈 거예요. 그래서 정수기에 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받고 있는데 다른 데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갑니다 하고 물통을 고정시켜 놓고 제가 이제 거기 갔어요. 근데 제가 그 물통을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한 거예요. 그 물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왔더니 그 물이 넘쳐 흘러서 거기 옆에 앉아있던 손님 방석 근처까지 물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이제 그 수건을 가지고 막 닦고 있었는데 아빠가 고기를 굽고 들어오셔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닦으면서 저한테 딱 그러셨습니다. 이런 곰돼지 같은 년. 네. 네. 곰돼지라는 네. 곰처럼 미련하고 맞습니다. 또 돼지처럼 게으르지 네.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아, 말. 네, 맞습니다. 아버님도 마음이 아프셨겠습니다. 이걸 따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셨을 텐데. 네.
선배님께서는 어떤 기분이 좀 드시나요? 이 대사를 통해서 2차 성징기였다면 굉장한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었을 수도 그렇죠. 네. 있다고 보지만 그거를 꿋꿋이 잘 넘기셨군요. 감사합니다, 지우 씨. 저도 정신이 바짝 차려지네요. 이제 선미님, 네.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차사가 없어지고 네. 유튜브 면상들이라는 잘 채널을 알고 있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약 한 5년 전, 그 지우 씨는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그래서 뒤에 네. 묘묘묘라는 궁디 팡팡 예. 팡팡. 그 노래가 있었어요. 네. 그 뮤비를 찍으면서 저희가 시그니처로 맞췄던 정장이 있어요. 네, 저는 네, 초록색 정장이고 같이 하는 친구는 이제 빨간색 정장을 그 맞췄죠. 그때 당시에 어떤 이벤트를,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정장 입은 채로 딱 내렸어요. 신호등이 이제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초록불이. 제가 이제 좀 뛰어갈 거 아닙니까? 네. 뛰어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이제 초랭이 개새끼야. 근데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이 세상에 초록색은 저 신호등 초록불과 나밖에 없는 거야. 돌아보니까 지들끼리 손가락 가리키면서 저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네. 뭐 씨발로마. 나! 머시벌로만 나. 해서 이제 제가 딱 갔는데 얘가 이미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그 초록색이라는 그 피사체만 보고 그냥 저한테 욕을 해버린 거예요. 주객들이었네요. 막 CCTV 뭐 보고 쉬니까 한번 때려봐 이러더라고요. 오만 생각 다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실수를 했다가는 평생 나락을 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해서 어떻게 악플이 날아올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인내뿐이다. 지금 교훈투성입니다. 와 이거 진짜 인내를 거기서 배우시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럼 다시 지우 씨께서 본인의 삶의 이야기 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가족 이야기인데요. 부모님보다 더 많이 의지를 했었던 저희 이모의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같이 살았고 그 일기장에 감정들을 약간 공유하는 사이였어요. 이모 나는 오늘 어쨌고 저쨌고 하면 이모가 다시 돌아와서 그거에 대해서 답장을 해주고 이 정도로 이제 각별하게 지냈고 성인이 되고 나서 제가 딱 20살이 됐을 때 이모한테 술을 배웠어요. 이제 술을? 이모가 이제 맥주를 싹 따라주면서 그래 지우야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지우야 섹스는 24살 이후에 해라. 이것도 마음의 파도가 팡 치게 만드는 제가 사실 우리 이모가 많이 놀았어요. 이모가 24살 전에 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강력한 의심이 이모 친구를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전혀는 놀고 놀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놀았다. 네, 그걸 다 들었는데 이모도 후회하니까 저한테 조금이라도 늦게 너가 좀 더 성숙됐을 때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을 때마다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24살 이전에는 그러면 했습니다. 그 이모의 그 조카네요. 그 이모의 그 조카. 근데 이것은 제가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 죄송합니다. 제가 또 18이라니. 너무 빠져서 듣다 보니까. 근데 24살로 정해놓은 게 있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대학을 졸업하고 해라의 뜻이었더라고요. 학업을 다 마친 후에 네. 그래서 저는 지우 씨가 2년제를 가셨군요. 아니요, 저는 자퇴했습니다. 차마 버티지 못하죠. 감사합니다, 지우 씨. 예. 이거 오늘 지우 씨가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본인의 인생은 이거 보시는 분들께도 크게 유익한 내용이라는 거. 예. 제 명대사, 두 번째 명대사는요. 나쁜 짓을 하면은 입니다. 제가 그 개그 지방생 때였습니다. 개그 20대 중반이었고요. 인생의 중요한 시기셨죠? 예. 남자 셋, 여자 둘,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지금은 없어진 명화나이트라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가 45세 정도 되는 나이트클럽을 성인 나이트군요. 예, 헌팅을 해도 젊으면 30 후반, 40대 중반 정도 되는 누님들을 같이 미시라는 표현을 하죠, 미시. 미시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군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춤을 추고 계셨어요. 주위를 둘러보다가 유에라를 이제 옆으로 쓰시고 패딩 조끼를 입으신
뉴에라의 패딩 조끼라. 여성분께서 여성분께서 당시에 이제 하리수 씨의 템테이션 템페이션을 와. 이렇게 매혹적으로 춤을 추고 계셨어요. 많이 섹시하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노실래요? 그래서 같이 합석을 하게 돼서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2차로 거기 앞에 있는 포차에 가게 됐습니다. 예. 한 3시간 정도 지나니까 팔짱을 어느 순간 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좋아하지 않았냐면 그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삼장법사님을 삼장법사라면 약간 요거의 삼장법사 제가 알고 있는 법사. 유해라를 좀 써주시죠. 유해라를. 네네. 삼장법사님께서 멋쟁이시네요. 그 와중에 또 사겨라 짓궂게도 동료분들이 또 짓궂게. 그렇죠. 개그맨 지망생이다 보니까 사겨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발라드 노래를 불러달라고 나한테 고백을 좀 해달라. 진짜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지?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지? 어떻게 이상한 타게 하지? 그래서 제가 그럼 같이 부르자고 제가 먼저 선창하면 후창으로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노래를 선곡을 했습니다. 치키치키 짜가짜가 초초 치키치키 짜가짜가 초초 나쁜 짓을 하면은 이렇게 이분께서 하면서 나쁜 짓을 하면은 구절을 그분이 불러주셨고 88,000원을 결제를 하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좀 마음의 죄책감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독산동에 있는 국빈관 나이트를 갔는데 계시던가요? 패딩 색깔만 바뀌어서 유한한테 근데 많이 급했나요, 그때? 그때 네. 사실은 제가 생략된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화장실을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화장실에서? 아니요. 화장실 가는 그 복도에 큰 거울이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잠시 입맞춤을 했다가 그 거울에 비친 제 입맞춤 모습을 그 친구들이 다 보고 아직까지도 삼장법사와 아니 뭐 사실은 삼장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입맞춤이 중요한 거죠. 네. 맞죠. 예. 저는 좀 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사님과의 그 거울 키스는 이런 표현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야릿한데요. 저도 모르게 그분의 유혹에 빠졌을 줄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짧은 단편 영화 4편을 이렇게 봐서 마음이 굉장히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다시 지우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최근에 정말 울었던 사건을 눈물이, 제가 이건 정말 진지하게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학교를 예언예대 코미디학과를 갔습니다. 이제 20살에 코미디학과. 거기에 김신영 선배가 있었어요. 되게 우리 공부학번 친구들 되게 잘 봐주시고 네. 예뻐해 주시고 그때 이제 시원 선배가 항상 저한테 했던 얘기가 지우야, 너 정말 잘 될 거야.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옆에서 계속 해주셨어요. 근데 시험을 보러 가면은 떨어지고 보러 가면 떨어지고 하니까 제가 어느 순간 이게 부담감이 되고 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진짜 대단한 나의 시영 선배가 내가 된다 그러는데 왜 나 안 되지? 안 될까? 왜 이렇게 나 부족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 제가 결국에는 시영 선배한테 제가 좀 다른 곳에 가서 개그를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이쪽이 아니라 그래서 저 혼자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그 극단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어요. 그 갈갈이 극단이라고. 갈갈이. 네, 갈갈이 홀에 들어가서 이제 개그를 시작하고 연락도 점점 멀어졌어. 이제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연락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민망하니까. 네, 제자리인 제 자신이 또 싫기도 하고 이제 연락을 계속 못 하다가 제가 이번 이제 명절에 이제 용기를 내서 아, 선배님, 뭐,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라고 했더니 선배님 답장이 지우야, 너 잘 되는 거 잘 보고 있어.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이게 명대사인가요? 네. 아, 이건 근데, 진짜로. 네네. 근데 사실 어필을 하려고 했던 말인데 제가 제일 잘 된 게 뭐냐? 바로 카더가든님이 나온 소개팅 영상입니다. 근데 네. 저는 김지우 씨가 차세대 김신영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죠? 죄송한데 제가 죄송한데 그냥 하신 말씀이 저는 들려가지고 예. 왜냐면 어떤 공통점이 없는 캐릭터. 제 다음 명대사는요.
떼이. 떼이요. 떼? 떼이. 떼이? 때는 2008년 200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욕도 한마디 못 하시고 아버지한테 제가 맞았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착하시고 선비 같은 분이세요. 뭐 흡사 뭐 저는 저희 아버지가 부처라고 할 정도로 이제 장거리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 차를 내어주시면서 내 차로. 너가 한번 운전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왕복 2차선 좁은 길이 나왔어요. 뒷차가 자꾸 이렇게 붙는 거예요. 저는 초보 운전인데. 근데 저기 멀리서 또 차가 한두 개씩 와. 보통은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위협 운전하면서 클락션을. 제가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욕은 못 하겠고. 근데 아버지도 이제 점점 흥분을. 그렇게 계속 한 5분 정도로 그렇게 가다가 빵빵거리고 옆에서 보니까 담배를 막 피면서. 건달 같은 분이. 질이 안 좋은 분이신데. 질이 안 좋은 분이 막 담배를 막 피면서 막 빨리 가라고 미친놈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약간의 그 갓길이 있어가지고 살짝 비켜주면서 아버지가 극대노를 하신 거예요. 눈이 제가 아버지 그렇게 빨개지는 게 처음 봤어요. 와, 이 아버지 화난 모습을 내가 못 봤으니까 벨트를 탁 푸시더니 그 친구한테 이제 쌩 지나가잖아요. 아버지가 문을 탁 여시더니 본인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치의 어떤 위협 저는 내심 아버지 입에서 비속어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게 또 선미님의 인생이 이어지는 게 부처 같은 아버지와 삼장법사도 와. 밀접하게 연관이 소름 돋아. 또 있다는 거. 이게 불자여서 제가 원래 사람은 부모님과 같은 사람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님도 그 나이트에서 예. 부처 같은 사람이 있네. 아, 나 저 사람이랑 키스해야겠다. 있어야 되겠다. 와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참 두 분 이야기 제가 이제 이거를 가득 채웠어요. 오늘의 사실 뭐 승리하고 패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구성상 네. 울림이 생긴 마음에 네. 돌을 던진 그런 대사가 지훈이 이모님께서 아. 지우야 섹스는 24살 이후에 네. 근데 또 지훈님께서는 24살까지 기다리지 못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승자는 굳이 가볍게 얘기하자면 지훈님이 제 마음에 돌을 더 크게 던졌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이제 제가 뱉었던 명대사 하나씩 좀 준비를 하는데요. 저는 롯데자이언츠 팬입니다. 제가 사직구장을 방문했을 때 린드블럼이라는 외국인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선수가 잘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팀을 옮겨서는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호성적을 거두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제가 들었던 말이 린드블럼에게 전해져서 린드블럼이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린드블럼이 경기를 좀 잘 못하고 이렇게 강판당한다고 그러죠. 투수들이 이렇게 터덜터덜 들어오는데 제 옆에 앉아 계시던 롯데 팬분께서 오징어를 이렇게 질겅질겅 씹다가 철저망 앞으로 가셔가지고 그 외국인한테 야 이 씨발 자석아. 근데 그 말이 린드블럼에게는 큰 교훈이 돼서 나중에 린드블럼이 결국은 성공적인 커리어를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지우 씨께서 오늘 들려주신 얘기 네.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네. 훌륭한 코미디언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모가 이제 맥주를 싹 따라주면서 지우야, 섹스는 24살 이후에 해라.